오늘은 뷰티 업종 미디어 믹스 중 가장 마지막 단계 8천만 원 이상 광고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희 8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1단계랑 2단계에서 인지도랑 구매 경로를 좀 넓혀놨으니까 세부 구매 경로까지 좀 파악을 해서 촘촘하게 구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그대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들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메타에서 일반 페이지 광고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배너 그리고 틱톡 매체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토탈 금액은 약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은 8천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A에서도 기존에서 이제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가져가던 감이 있었는데 지금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SA에서도 좀 공격적인 키워드 확장이 필요하고 DA에서는 이제 촘촘한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매체 추가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8천만 원 이상 미디어 믹스 참고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메타 광고에서 일반 페이지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에서는 일반 페이지 광고 운영이 가능하고 자사 페이지 광고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게 계정이 분리되고 따고 그런 거는 아니고 같은 계정 내에서 페이지를 여러 개 세팅을 하면서 이제 광고 콘텐츠에 따라서 자사 노출권, 일반 페이지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딩과 별개로 좀 후킹성이 강한 소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좀 자체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에 좀 특화된 일반 페이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페이지 광고 운영이 뭐야? 라고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SNS 광고를 보다 보면은 특정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언니들의 꿀팁 아니면 요즘 핫한 뷰티템 같은 식으로 좀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이제 저희 브랜드지만 우리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광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광고 콘텐츠를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좀 후킹성이 강한 거 아니면은 좀 B급 소재이지만 구매 전환에 특화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페이지에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광고라는 게 인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후킹성 강하고 조금 어그로를 끌면서 구매 전환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좋고 문구 같은 경우에도 좀 브랜드적인 요소보다는 완전 꿀템 알려줌 기억기억 혹은 뭐 남친 생긴 비결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더 문구를 작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CTR을 좀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반 페이지에서 광고 운영하는 컨텐츠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타겟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광고 방향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청담 메이크업샵 찐 애정템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피부관 기법 공개합니다. 요런 좀 후킹성 강한 문구들 그리고 비밀 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요런 일반 페이지에서 많이 노출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51%라든지 좀 그렇게 좀 요렇게 보면은 또 소재도 완전 눈에 띄게끔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두면서 좀 이목도를 끌 수 있게끔 좀 소재를 많이 노출을 시키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랜딩 페이지는 저희 자사몰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렇게 좀 너무 B급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후킹성이 강한 좀 저급 소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조금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일반 페이지 광고 운영 유무와 더불어서 콘텐츠의 퀄리티도 좀 그렇게 단계를 설정을 해서 꾸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체는 틱톡인데요. 저희 아무래도 틱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고 아무래도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낮은 브랜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틱톡 연령대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령대가 낮은 뷰티 업종이다 라고 하면은 틱톡 매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메타에서도 숏폼 광고를 되게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 광고에 많이 효율이 좋은 편인데 그런 영상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틱톡이기 때문에 자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주력 광고이고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다라고 하면은 틱톡 광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쇼츠 광고랑 좀 비슷하게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좀 비디오 광고 형식인 인피드 광고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인피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틱톡 같은 경우에는 메타랑 동일하게 머신러닝에 의해서 조금 광고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정도 조금씩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학습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동안은 좀 세팅 이후에 광고 수정을 가급적 자제하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모수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일주일 이내에 최소 20건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좀 다른 그룹으로 타겟을 바꿔서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구매 전환 목표를 메타와 동일하게 구매 완료가 아닌 장바구니 모수를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자체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주일에 최소 1개 정도 신규 영상을 추가하면서 계정 자체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 영상을 추가하다 보면은 중복돼서 피로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 광고끼리 좀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룹별로 타겟은 다르게 좀 설정을 하면서 광고 자체의 경쟁을 줄이고 CPM도 너무 상승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제일 또 DA 광고에선 중요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쇼츠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좀 회전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피드 광고에서도 동일하게 후킹성이 강한 영상이 좀 중요하게 되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서는 올리브영 세일 전후로 좀 공격적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바이럴처럼 보일 수 있는 추천템 혹은 메이크업 영상 소재를 좀 활용하면서 노출시키는 게 좀 꿀팁이 아닌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틱톡 광고에 이어서 기타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는데요. 기타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좀 대표적으로 모비온, ADN, 크리테오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타겟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좀 막강한 장점을 띠고 있는데요. 모비온의 노출 매체로는 국내 주요 총 400여 개,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노출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띠고 있는데, 장바구니 모수 같은 경우에서도 데일리 카트, 그리고 아니면 주간으로 아니면 월간으로 좀 그렇게 타겟을 세분화해서 로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을 추적을 할 때도 상품 페이지 아니면 특정 상품 관심 유저를 따로 또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세부 루트를 확장하는 데 용이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디언스 무조건 가능하고 관심사 기반으로 가능하고 인구 통계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20대 여성들의 관심사나 좀 그런 카테고리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저들의 관심사를 분석을 해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지그재그 혹은 배달의 민족 혹은 다른 무신사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좀 리타겟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장바구니 모수 같은 경우에서도 하루, 그리고 주간, 월간 단위로 가능하고요. 상품 관심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상품 매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들어가서 유저가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걸 리타겟을 해서 그 해당 상품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디테일하게 광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장점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배너가 노출량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타겟에게 많이 노출이 되면은 좀 광고 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타겟이 들어가서 해당 타겟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효율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저 타겟팅을 할 때 검색어나 문맥 타겟팅이 또 다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CPC 단가가 비싸서 키워드 광고가 좀 부실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타겟 유저가 검색하는 검색어를 리타겟을 했을 때 적은 CPC로 많은 노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타 네트워크 배너 그리고 모비온이기 때문에 SA에서 우리는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좀 효율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키워드 기반 타겟팅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데요. 첫 번째부터 고정 배너, 상품화 배너가 있고 아이커버, 모바일 아이커버 그리고 좀 영상 광고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배너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가 이제 노출돼서 좀 구매 전환에 특화된 배너도 있고 영상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좀 카카오톡이랑 제휴가 맺어져 있어서 저희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스토어와 연동이 돼서 좀 구매 리뷰나 리뷰 평이 보이는 소재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도는 좀 높아지면서 단가는 좀 최대한 낮춰서 로아스를 극대화하기에 좀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른쪽에 이런 메이크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뷰티 업종에서 좀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타겟이나 지면이 조금 비슷한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ADN, 크리테오, 모비온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지만 모비온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8,000 이상에서는 기타 매체 확장을 좀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어쨌든 뷰티 업종에서 예산별로 미디어 믹스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정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천 같은 경우에는 뷰티 브랜드를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자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사의 유저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는지 좀 광고 소구점을 특이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광고에 먼저 적용을 시켜서 효율적인 매체로만 먼저 집중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네이버 SA 광고 그리고 최소한의 메타 광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에서 5,000 사이로 예산이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체를 구글까지 확장을 하면서 브랜딩을 좀 신경을 쓰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유입 경로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입점된 좀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메타 자체 광고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협력 광고를 좀 진행을 하면서 DA에서 브랜드와 좀 구매 경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매체 전략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8,000 이상에서는 이미 브랜딩이나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객들 혹은 신규 고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세부 구매 경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기타 매체 확장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메타에서도 올리브영 협력 광고 그리고 자사 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페이지까지 생성을 해서 신규 유저들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8,000 이상까지 가게 되면은 뭐 광고 매체를 다 6개 쓸 수 있고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별로 그리고 광고 계정별로 사용하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 성과 분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매체별로 소재, 타겟팅 효율 테스트 결과를 좀 즉각적으로 드리고 있고 데일리랑 주간, 월간별로 성과 리뷰나 소재 기획 그리고 광고 성과 리포트를 드리면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지 지금 현재 광고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로 도출하고 광고 수정을 진행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뷰티 업종에서 예산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나 좀 시작 단계에서 어떤 매체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뷰티 업종에 대해서 제가 3단계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예산에서도 좀 스킨케어냐 아니면 색조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매체나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뷰티 업종에서 만약에 예산별로 좀 디테일한 광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더 상세하게 광고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좀 질문이 있으신 거는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좀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